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강론으로 들어가서요. 페이지 수로 80페이지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론에서 수요 공급 이론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경제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다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경제론에서 모든 그 파트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미시와 거시로 나눠지면 그 중에서 이제 미시 중에서도 아주 일부분인 수요 공급 이론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그런 기본 이론들 또는 개념들 이런 것들을 보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부동산 학개론의 경제론, 특히 수요 공급 이론이다. 그럼 이제 수요 공급 이론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그러면 보통 한 5문제나 6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또 잘게 쪼개 보면 일단 수요나 공급의 기본 개념들,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수요량의 변화나 수요의 변화 또는 유량과 저량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탄력성에 관한 부분이 또 한두 문제, 그리고 균형에 관한 부분이 또 한두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서 5문제나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부분은 경기 변동이라는 부분이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80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이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가 수요와 공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수요는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수요할 때 요자가 필요할 요자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이제 숫자도 필요할 숫자예요. 근데 상당히 한자가 어렵죠. 그래서 요자를 이제 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딱 봤을 때 그 글자 중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글자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필요하니까 뭔가 물건이 필요하다 또는 서비스나 용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돈을 들고 가서 그 물건을 사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사오거나 용역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는 필요할 요자니까 이거는 산다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 이걸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요는 산다. 그리고 이제 공급은 줄 공자고요. 줄 급자입니다. 공급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건 이제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경제 이론에서는 준다, 공짜로 주는 건 없죠. 그래서 반드시 반대급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 물건을 준다. 이 소리는 돈을 받고 판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공급이라는 의미는 요거는 이제 판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서로 비교를 할 때 수요는 산다라는 개념이고요. 공급은 판다라는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요가 나오면 언제나 이거 사려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급은 팔려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요나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 장소가 어디냐 그랬더니 그것을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장.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부분이 정의가 뭐냐 그랬더니 이 시자가 뭐냐 그랬더니 시자가 모일 시자예요. 우리가 보통 저작거리에 모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뭔가 물건을 짊어지고 가서 다른 물건과 바꿔오기도 하고요. 또는 물건을 돈과 바꿔오기도 하는 곳,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작거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용역이나 서비스 또는 물건들이 모여.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 그게 바로 저작거리예요. 그래서 모일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공간이에요. 근데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려는 목적 또는 팔려는 목적,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공간이 바로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려는 사람들, 수요자와 공급자, 팔려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수요자들을 보통 소비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급자는 생산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 또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이는 공간을 바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하는 일들, 즉 시장의 기능들, 역할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둘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 그러면 서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바꿔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교환이라 하고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익스체인지, 즉 교환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교환 기능이 시장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교환하는 과정에서 자 팔려는 사람들,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은 가격을 비싸게 부를 것이고 사려는 사람들은 싸게 부를 거죠. 그래서 팔려는 사람들은 요걸 100원 그러는데 사려는 사람들은 요거 뭐 한 50원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면 서로 가격이 안 맞으면 서로 돈을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가격이 안 맞으면 서로 이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려는 사람들은 가격을 낮춰가면서 흥정을 하고 사려는 사람들은 가격을 올려가면서 흥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이게 딱 맞추는 이런 부분이 바로 그게 이제 그때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시장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격 창조 기능, 가격이 창조된다 또는 가격이 형성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됐죠.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70원의 가격이 흥정이 이제 끝나가지고 사려는 자들도 70원, 팔려는 자들도 70원,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해가지고 이 물건의 가격이 이 시장에서 70원에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 시장은요 70원을 들고 오는 자들은 그게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불구하고 70원을 들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 물건을 나눠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배분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배분 기능 나눠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들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다 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이걸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을 많이 늘려요. 또 찾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이걸 양을 줄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찾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물건이 시장에서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양을 조절하고 또 좋은 걸 원하면 값이 비싸더라도 좋은 걸 원하면 좋은 걸 준비를 하고요. 또 좀 질이 좀 나쁘더라도 싼 걸 원하면 또 그런 것들 준비하겠죠. 그래서 양과 질을 조절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양과 질의 조절 기능 이게 이제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나가게 되면 어떤 이러한 물건이 A급은 얼마나 나와 있고 B급은 얼마나 나와 있고 이런 이제 정보를 모두 가격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보 제공 기능까지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이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기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거 이제 다음에 시장론에서도 다시 언급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시장의 참여자들이고요. 이게 시장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모여서 하는 공간이 바로 시장이고요. 그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수요나 공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려는 행위나 팔려는 행위가 모두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시장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시장도 있을 것이고요. 또 추상적인 시장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시장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재래시장이나 또는 지역시장이나 토지의 뭐 어디 수도권 시장, 뭐 서울시장, 뭐 충청, 강원, 뭐 전라, 경상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을 지리적인 위치가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시장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모바일 시장이다. 그러면 이 휴대폰 전화기 안에 뭐가 시장이 있나? 그렇게 생각되죠.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하여튼 모바일 시장도 있죠. 모바일로도 사고 팔 수 있으니까요. 또 인터넷 시장도 있고요. 홈쇼핑 시장도 있고요. 모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은 꼭 지리적 공간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리적 공간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시장도 있고 또 추상적인 시장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사려는 행위니까 수요라는 것이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공급도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수요 이론과 공급 이론의 차이점은 산다와 판다라는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수요 이론을 쫙 정리해버리면 그 다음에 산다를 판다로만 쫙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공급 이론이 저절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수요 이론을 먼저 정의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수요 이론을 정리를 하면요. 이 수요라는 것이 첫 번째 개념을 봐야 되겠죠. 수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개념을 보는 것인데요. 이 개념을 볼 때는 보통 이제 모든 교재들이 수요의 정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로 정의하는 게 있고요. 또 말로 정의하게 되면 이제 이 만국 공통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특정 해당 언어만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호로 표시하게 되면 만국 공통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기호로 표시하고요. 기호를 다시 그림으로 또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념을 세 가지로 한번 해보자. 자, 말로 표현하는 개념, 말로 정의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제가 그냥 언어적 정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요라는 이 개념을 정리할 때 꼭 필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기호, 즉 함수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림, 즉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 요 세 가지로 나눠서 정의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말로 수요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수요라는 게 뭐냐 했을 때 항상 따라다니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뭐냐면 수요량이라는 놈이에요. 그래서 수요량과 수요는 이게 이제 아주 이 짝꿍처럼 딱 세트 이것처럼 항상 같이 돌아다니는 놈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나오면 수요량이 나오고요. 수요량이 나오면 수요가 항상 따라다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아주 밀접하면서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개념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또 어느 부분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정의를 시작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양자가 붙어 있고요. 요건 양이 안 붙어 있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수요량이 붙은 세자짜리는 이건 부분이에요. 부분. 그리고 수요는 이 부분들이 모인 전체예요.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의 관계. 그러면 얘가 점이라면 얘는 선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주 목걸이를 생각하면 진주 목걸이를 구성하고 있는 진주 알갱이 하나하나는 그게 수요량이다. 근데 이제 그 알갱이들 전부 꿰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죠. 그럼 이제 목걸이가 수요다.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둘을 정의하면 일단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주체가 있겠죠. 사람들이 일단 사려는 양이에요. 사려는 양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바로 이 사려는 양입니다. 이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수요량이나 수요나 똑같이 요까지는 똑같아요. 사려는 양 요까지는 똑같다. 그래서 수요량이나 수요는 모두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사려는 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려는 양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요량이나 수요나 모두 수요라고 하면 필요하니까 뭔가를 돈을 들고 와서 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려는 양이에요. 근데 이 사려는 양인데 여기서 이제 뭐가 하나가 틀려요. 여기 앞에 요것 때문에 두 개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기는 사는데 자 요거를 시장에서 내가 산다 그러면 가격이 문제겠죠. 가격이.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을 요게 가격 그래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얼마요? 라고 물어봤는데 요게 100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려고 했던 사람이 이거 100원이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해서 안 사겠죠. 근데 요거 100원? 괜찮아. 그 정도면 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겠죠. 그래서 이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나 딱 주어졌을 때 그때 사려는 양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수요량이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쓰게 되면 여기 구체적으로 쓰게 되면 요거는 특정 가격 수준에서 사려는 양이다.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이라는 것은 가격이 하나로 딱 주어졌을 때 100원이다. 그러면 그때 사려고 하는 양이다라는 것이죠. 그 특정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하나로 주어졌을 때 그때 사려는 양. 즉 가격과 사려는 양, 즉 수요량과의 관계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100원일 때 사려고 하는 사람이 100원일 때 사려고 했어요. 근데 요거
200원 그러면 200원이다. 그러면 100원일 때는 사려고 했지만 200원일 때 너무 비싸겠는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사겠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요. 가격이 100원일 때 사려고 했던 사람들도 2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이 물건을 이제 안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물어봤을 때 이거 100원인데 살 사람 그랬더니 10명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이거 200원이어도 살 사람 그랬더니 10명 중에서 한 5명은 손을 내리고 난 너무 비싸겠어, 안 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따라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요 수요량이 좀 줄어요. 그리고 거꾸로 가격이 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100원일 때 사려고 하는 사람 10명이었었어요. 근데 요거 50원으로 내릴 순간 세일에 살 사람 그랬더니 아까 1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20명들이 살려고 했다 이런 얘기죠. 100원일 때는 좀 비싸서 안 살려고 했던 꺼렸던 사람들이 50원이면 싼 맛에 그냥 산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가격에 따라서 사려는 양들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즉 사려는 양, 즉 수요량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 그러면 그 재화의 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량이 줄고요.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수요량과 가격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때 두 가지 수요량이나 수요를 움직이는 두 가지 요인이 큰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가격이고요. 또는 하나는 가격 외 요인이에요. 가격 외 요인.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요인이 있고요. 가격 말고 다른 요인. 그럼 가격 말고 다른 요인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 변화의 요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요량을 변화시킬 때는요. 우리가 전제 조건을 깝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냐? 얘는 불변이고요. 이 조건, 가격 외의 조건은 변하지 않고 오로지 얘만 변한다요. 이때 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은 여기서 우리가 수요 법칙을 얘기할 때 수요 법칙은 뭐냐 그러면 수요 법칙은 바로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이고 즉 가격 외 다른 조건은 불변이고 오로지 그 재화의 가격만 변했을 때 그때 이제 가격과 수요량과의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이런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 것이 바로 수요 법칙이다. 그러면 수요 법칙은요. 가격이 변했더니 수요량이 변하는 이런 관계인데요. 어떻게 변한다고요? 이게 가격이 올라갔더니 수요량이 줄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내려갔더니 수요량이 늘어나는 서로 가격과 수요량과의 반비례 관계를 바로 수요 법칙이라 하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 법칙을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과의 반비례 관계를 바로 수요 법칙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즉 수요량의 변화를 법칙화한 것이 바로 수요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가격 외 요인은 불변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가격만 변했을 때 이런 이제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수요라는 것은 뭐냐?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사려는 양인데 그때 어떻게 사려는 어느 가격 수준에서 사려는 양이냐 그랬더니 요거는 모든 가격 수준에서 사려는 양이래요. 모든 가격 수준이 뭐지? 그렇죠? 모든 가격 수준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가격이죠. 여기는 가격이 하나로 특정 가격이에요. 자, 이 소리는 특정 가격이 모이게 되면 이게 다 합치게 되면 모든 가격이죠. 그래서 이 100원일 때 사려는 양, 102원일 때 사려는 양, 102원, 103원 이렇게 쭉 해가지고 200원, 또 그 밑으로도 뭐 99원, 98원 쭉 해가지고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 찍어. 그렇게 되면 그걸 다 모으는 거죠. 그럼 이제 점들이 다 모이면 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요량은 이게 점으로 표시가 되겠죠. 좌표상에서. 그래서 점으로 표시가 되고요. 수요는
모든 가격 수준이니까 이게 점이 모이게 되면 선이 되겠죠. 그래서 점이 모이면 선이 되니까 수요량과 수요의 관계는 서로 부분과 전체의 관계. 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은 모든 가격 수준에서 사려는 양이니까 이게 가격 수준이 이제 가격만 변했을 때는 자 가격 외 요인이 불변이고요. 소득이나 인구나 이런 게 불변이고 가격만 변했을 때는 이게 가격만 올락내리락 했다. 그러면 그 선상에서 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선 자체가 이동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그때는 가격은 불변이고요. 가격 외 요인이 변했을 때 그때 이제 수요의 변화가 있는 거죠. 선의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의 변화. 아까는 이제 점의 변화였었고요. 이번에는 선의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점의 변화는 이게 이제 바로 점이 수요량이니까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선이 수요니까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요량과 수요의 개념 차이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즉 가격 수준이 하나로 주어졌을 때 그때 사려는 양 그게 바로 수요량이고요. 그다음에 수요는 모든 가격 수준에서 사려는 양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때 이 수요량이 달라지는 것은 즉 수요량의 변화는 오로지 가격 외 요인들은 인구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불변인데 오로지 가격만 변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다 불변이고 그 해당제와의 가격이 변했을 때 그때 이제 수요량이 변화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두 번째로는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일정하고 가격 외 요인이 변했을 때 그때 수요의 변화가 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언어적으로 정의한 게 이렇게 말로 정의한 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특정 가격 수준에서 사려는 양은 수요량이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모든 가격 수준에서 사려는 양이 바로 수요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말로 정의한 것을 우리가 기호로 표시를 해보자. 이걸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호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기호로 표시를 하게 되면 함수로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일단 함수라는 것이 뭔가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때 함수는 y는 fx 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게 함수래요. 근데 이게 함수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게 이제 함수라고 하는데 이때 함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요 함자가 요렇게 씁니다. 좀 한자가 좀 어려운데요. 요렇게 써요. 요게 함자예요. 이건 이제 무슨 함자냐? 상자 함자예요. 상자함. 그래서 함수 그러면요 상자 속에 담긴 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위가 터진 상자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투표함 할 때 함은 위가 터졌잖아요. 위가 찢어진 거요. 경품함도 위가 찢어졌고요. 그다음에 뭐 모금함 다 위가 찢어졌잖아요. 상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위가 터진 상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시집장가 갈 때도 함 같은 거 이제 옆판 같이 생긴 그런 데다가 사주단다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단으로 쭉쭉 따가지고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한팔로 간다 그러죠. 이게 이제 바로 위가 없는 상자예요. 위가 터진 상자 또는 위가 없는 상자 이런 것들을 함수라고 그러는데 자, 함수는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위가 터졌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위가 없어. 위가 없는 거요. 그래서 이제 위에다가 이 상자에다가 뭐를 넣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상자 속에 담긴 수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이런 상자가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이 남녀가 서로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사귀었어요. 사귀었는데 이제 뭐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집에서 소포를 하나 받았어요. 이런 상자를 하나 받았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그 상자를 뜯어 보니까 상자 속에 이런 게 들어 있네요. 자, 이런 거 들어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이거 반지네요. 반지. 그래서 반지가 들어있어. 내가 처음 본 이런 굉장히 이쁜 반지가 들어있다.
보석으로 딱 되어 있어가지고 그 반지가 들어있다. 이 소리는 뭔 소리냐? 이게 이제 이 반지가 원인이 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청혼의 의미예요. 청혼. 야, 너하고 같이 평생을 같이 보내고 싶어. 뭐 이런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청혼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요. 이 상자 속에는 이 반지가 들었을 때는 그때는 청혼의 의미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반지가 원인이 돼서 결과는 청혼, 프로포즈의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자, 또 한 사람은요, 똑같이 반지를 받았어요. 똑같이 반지를 받았는데, 이거 반지가 이거는 내가 처음 본 반지고요. 요거는 뭐냐면 내가 남자와 여자가 남녀간에 우리가 이제 1년 된 기념으로 해가지고 저기 금방 가가지고 거기서 커플링을 했어요. 근데 나는 끼고 있는데 이 소포를 받았는데 그 소포 속에 내가 끼고 있는 반지와 똑같은 반지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그 결과가 뭐냐? 이 반지가 들은 결과는 뭐냐? 그러니까 이 반지는 이 반지가 들어있는 상자는 프로포즈의 그런 거였었지만 이 상자는 이 반지가 들은 상자는 요거는 그만 헤어지자 이런 이별 통보예요. 하나는 프로포즈고 하나는 이별 통보. 이거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 상자 속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사뭇 달라지는 이런 것을 식으로 표현한 거. 이게 바로 함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자 속에 담긴 수, 그래서 그 상자 속에 뭐가 담기느냐, 어떤 게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그 결과가 달라지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주는 관계의 식이 바로 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식으로 좀 함수를 배웠다면 좀 덜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함수는 y는 fx죠. 그리고 x가 변할 때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이게 막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함수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펑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펑션에는 f를 쓰고요. f 약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자 대신에 괄호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괄호 속에 이런 게 이제 들어가죠. x라는 게 들어가죠. 이 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반지냐, 이 반지냐. 그럼 이제 그 결과가 y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돼. x가 원인이 돼서 y의 결과가 달라지는 관계, 즉 x와 y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한 게, 관계식으로 표현한 게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이제 여러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x가 원인이 돼요. 그래서 x를 뭐라 그러냐면 보통 독립변수라 그래요. 요 속에 들어가는, 괄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독립변수. 지가 혼자 변한다. 변수는 변하는 수죠. 근데 독립적으로 변한다. 그게 독립변수고요. y는 x가 변함에 따라서 y는 따라서 변하죠. 그래서 이제 y를 따라서 변한다. 그러니까 변수는 변수인데 똑같이 변수는 변수입니다. 얘가 변하면 얘도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놈은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종속변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수요량에서 한번 봅시다. 가격이 변하니까 수요량이 변했죠. 그러니까 가격은 지 멋대로 변할 수 있어요. 100원, 150원, 200원 이렇게 지가 멋대로 변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독립변수가 되겠고요. 가격이 독립변수가 되겠고 그에 따라서 사려는 양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수요량은 종속변수가 되겠고요. 가격은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형태대로 그대로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량은요, Q로 씁니다. 양은 quantity 해가지고 Q, 그 이제 앞자를 따서 Q를 쓰죠. 그래서 이제 quantity, 양이죠. 그 다음에 D 이렇게 씁니다. D는 demand 할 때 D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QD라고 많이 써요. 이건 이제 흔히 쓰니까 이건 그냥 QD 그러면 수요량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공급량은 뭐겠어요? 양은 Q고요. 요거는 S, suppl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QD는 수요량이고요. QS는 수요량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QD가 즉 수요량이 뭐에 따라서 달라지죠? 다른 조건은 불변이고요. 요거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죠. 가격이라는 건
프라이스예요. 프라이스. 그래서 이 상자 속에 어떤 가격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수요량이 달라진다. 그래서 요 놈이 요 P가 독립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QD가 종속 변수가 돼요. 그래서 요것이 달라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 이런 표현, 이런 표현이 바로 함수로 표현한 거예요. 즉 기호적으로 정의를 한 거다. 그러면 이렇게 이 P가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QD가 뭔지를 알고 서로 F가 어떤 약속이다 이런 걸 알게 되면 이걸 갖다 주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특정 가격에서 사는 양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면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려면 다시 영어로 또 번역을 해야 돼요. 또 중국어를 하려면 중국어로 다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어느 나라 사람들한테는 요거 딱 갖다 주면 이거는 P와 QD가 함수적 관계야. 즉 얘가 원인이 돼서 얘가 변하는 거야. 즉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하는 인과관계야. 이런 것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요량을 결정하는 것은 가격이다. 그러니까 가격 수준에 따라서 사려는 달라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건 이제 Q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가격의 함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QD나 QS. 그래서 이놈들을 우리가 수요 함수, 공급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이때 이제 요 괄호 속 상자 속에 담기는 수를 무슨 변수? 독립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 변수. 그러니까 변하는 수는 변하는 수인데 그때 스스로 변한다. 그래서 독립 변수라 그러고요. 요것이 변하게 되면 따라서 변한다. 변수는 변수인데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속 변수는요. 수요량이나 공급량들이 종속 변수가 되겠고요. 독립 변수는 가격이나 또 가격 외 요인이 변하면 또 수요량들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인구, 소득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독립 변수에는 요 괄호 속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독립 변수가 되겠고 수요량이나 공급량은 그에 따라서 변하니까 종속 변수라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함수적 정의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는 어떤 정의가 있냐? 그러면 세 번째 정의를 하게 되면요. 일단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 그래프는 요거 이제 그림이니까 도해적 정의. 이건 이제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도해적 정의, 뭐 함수적 정의, 영어적 정의 이런 것들은 제가 이름을 붙인 것이라서 여러분들은 시험에는 뭐 함수적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일단 그래프는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X축이라 그러고요. 요거는 Y축. 이렇게 원래 X축과 Y축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요게 제로로 해가지고 여기에 1, 2, 3 숫자가 붙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숫자를 등 간격으로 숫자를 표시하게 돼 있어요. 1, 2, 3 이렇게. 이게 이제 그래프가 되겠죠. 물론 이제 왼쪽도 있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 4사, 4사분면까지 4개로 공간을 구분하는데요. 어쨌든 요게 1사분면을 우리가 이제 주로 이 수요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음수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양수로 가격도 마이너스가 없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양수로 표현이 되니까 1사분면을 주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이 수학에서는 y는 fx 할 때 저것을 표현할 때 이게 독립 변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종속 변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x, y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이제 뭐 표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혔다. 이 점이다. 그러면 x축을 먼저 써주고요. 2 and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경제학으로 왔을 때 경제학에서는요. 이게 독립변수가 x 가로축이 독립변수가 돼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가로축이 뭐냐? 가로축과 세로축이 바뀌어 버려요. 이유가 뭐냐면 경제학에서는 가격과 양이 있으면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 경제학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무조건 가격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격을 세워요. 가격을 세워. 그러니까 가격과 관련되는 수익률 이런 것들도 세로축이에요. 가로축이 아니에요. 가로축은 그럼 뭐가 들어가냐? 허접스러운 거 들어간 거예요. 양이나 시간이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이쪽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세로축으로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던 거하고 거꾸로 축이 바뀌어 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얘는 QD 그러면 수요량이죠. 근데 가격에 따라서 얘가 독립변수고요. 얘가 종속변수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100원일 때 자, 이 시장에서 지금 이 시장에 그 소비자들이 사려는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요거 100원일 때 살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몇 명이 손을 들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10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점으로 찍히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점이에요. 점. 그러니까 특정 가격 수준에서 사려는 양, 그의 좌표로 찍히면 점으로 찍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른 조건이 불변이니까 뭐 인구나 이런 게 전혀 변함이 없이 이게 가격 외의 조건이 불변인데 가격이 변하는 거죠. 가격이 변하면 어떻게 되냐? 자, 100원에서 이제 가격이 200원이다. 그러면 똑같은 물건이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품질이나 뭐 이런 거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는데 또 사려는 사람 숫자도 똑같고요. 뭐 소득이나 세금, 금리 이런 게 다 불변인데 이 가격만 이렇게 올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100원일 때 사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손을 내리겠죠? 그래서 사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이렇게 5명으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수요량이 이렇게 줍니다.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거꾸로 가격만 내려간다면 품질이나 이런 게 변함이 없이 가격만 내려간다면 거꾸로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사려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점으로 오겠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수요량들이에요. 이것도 수요량, 이것도 각 점들이 전부 특정 가격 수준의 사려는 양이죠. 근데 수요는 어떤 거예요? 이런 가격 수준에서 사려는 양들을 모든 가격 수준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각 가격 전부 조사를 해. 그래서 다 찍어. 찍었더니 요가 사이가 촘촘하게 찍히겠죠. 이렇게. 촘촘하게 찍힙니다. 그럼 이제 그 촘촘하게 찍힌 것들을 전부 이으면 어떤 가격 수준에 대응하는 그런 것들도 전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수요량은 점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은 이게 다른 조건은 불변이고요. 가격만 변하는 거거든요. 그럼 가격만 변하게 되면 가격이 이렇게 좀 올라가면 요 점이 요 점으로. 그러니까 이 선상에서 이미 조사를 해서 이 시장 내에서 다 조사를 해서 각각 각 가격 수준에서 사는 양들 전부 찍었기 때문에 절대 이 선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상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는 그 선상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 수요량이 이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선을 벗어나서 딴 데로 갈 수 있다? 전혀 못 갑니다. 시장이 달라지면 선을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수요의 변화, 선의 변화. 요거는 이제 뭐냐면 가격이 이번에는 불변이에요. 그리고 가격 외 요인이 변화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수요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가격이 자, 요 물건 100원이에요 라고 했는데 그때 이 시장에는 몇 명이 있다 그랬어요? 100명이 있다 그랬죠?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는 자, 요거 100원이에요. 그러면 살 사람 그랬더니 10명이 손을 들었어요. 자, 근데요. 이 시장의 참여자 수가 2배로 늘었어요. 100명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기존 100명한테 물어봤더니 10명이 사려고 했는데요. 100원일 때 가격 변함이 없죠. 또 새로운 100명한테 또 이거 100원인데 살 사람 그랬더니 거기도 또 10명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이 가격 100원일 때 이 점이 어디로 옵니까? 이렇게 20개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2배만큼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200원일 때는 어떨까요? 가격이 200원인데, 그러면 원래는 100명한테는, 100명에게서는 5명이 있었죠. 근데 또 100명한테 또 물어보면 거기도 5명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점도 또 오른쪽으로 2배만큼 오는 거예요. 자, 모든 점들이 다 2배만큼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수평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다. 즉, 수요 증가 요인이 인구 증가나 소득 증가나 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볼 거고요. 어쨌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증가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인구가 줄었어요. 인구가 줄면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오겠죠. 모든 점들이 다 왼쪽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오면 수요가 감소한 것이고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오면 수요가 증가한 것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수요가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면 오른쪽, 감소면 왼쪽,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 자체는요, 이렇게 생겼죠. 우측으로 갈수록 내려가죠.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곡선이에요. 자, 수요 곡선의 특징은, 자, 수요 곡선의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우하향하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갑니다. 그리고 수요 곡선이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곡선이 우측으로 가고요.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 좌측 이게 증가면 오른쪽, 감소면 왼쪽. 공곡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했다. 그러니까 수요의 개념은 말로 정의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요량과 수요 이렇게 나오는데,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특정 가격 수준을 사려는 양이 바로 수요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는 모든 가격 수준을 사려는 양이야. 그러니까 수요량은 부분이고요. 수요는 전체의 관계가 있고, 자, 함수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함수는 이 독립변수, 지가 스스로 알아서 변하는 놈이 있고, 그에 따라서 변하는 놈이 있죠. 종속변수. 그래서 독립변수가 변함에 따라서 종속변수가 변하는데, 얘가 수요량과 가격과의 관계는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했었죠. 그러니까 가격이 독립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이제 수요량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요의 변화는 가격 말고 다른 요인들이 변했을 때도 또 수요량들이 변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수요의 변화를 하고요. 그런 것들은 인구의 변화나 소득의 변화 이런 것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함수 관계로 표현했을 때는 이게 이제 그 상자 속에 담기는 숫자, 그게 독립변수고요. 그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수요량이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변하게 되면 수요량이 변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그 함수라고 얘기했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함수적 정의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래프로 정의하게 되면 그래프는 세로축이 무조건 가격축이다. 왜냐하면 경제학자들한테는 돈이 중요하니까 돈을 세로축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로축이 종속변수가 되고요. 세로축이 독립변수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y는 fx 할 때 수학에서 얘기하는 종속축이 바뀌어버린 거죠. 축이 이렇게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축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좀 기울기나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반대로 나올 건데 어차피 외워야 돼요. 그런 것들은 외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갈수록 내려간다. 그래서 우하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찌르시면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죠. 제가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증가면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찌르시면 이 모양이 수요 곡선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양이 수요 곡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찌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수요 곡선이고요. 증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증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증가면 오른쪽, 감소면 왼쪽.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으로 이렇게
오른손은 수요 곡선이다. 오수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왼손은 공곡선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은 바로 수요하고 공급은 산다와 판다로만 바꿔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건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요, 이제 공급을 정리할 거예요. 자, 수요 곡선 있고 공급 이론이 있으면요, 공급 이론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말로 정의하면 공급량이 있겠죠. 공급량, 여기도 이제 공급이 있겠는데요. 이때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특정 가격 수준에서 이제 산다를 판다로만 바꾸면 돼요. 팔려는 양이에요. 그리고 공급은요, 모든 가격 수준에서 팔려는 양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가격이 변하면 팔려는 양이 달라지고요. 또 가격 외 요인이 달라져도 팔려는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요량의 변화 대신에 공급량의 변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공급의 변화가 있겠죠. 함수로는 이게 QS가 되겠죠. QS도 역시 가격의 함수니까 가격이 변하면 QS가 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프로 따지게 되면 그래프는요, 여기서 그래프 요거는 공급 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이제 가격이고요. 이게 Q, 그 공급인데요. 자, 어떤 시장에서 100원일 때 팔려는 사람들이 10명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찍히겠죠? 이것도 점이죠. 그러니까 공급량이에요. 자, 그런데요, 다른 시장에서는 다 100원에 팔리는데요. 이 시장에서만 똑같은 물건이 200원에 팔린대요. 그러면 다른 시장에서 팔던 사람들이 이리 와서 여기서 팔면 훨씬 더 많은 양을 팔 수 있겠죠?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즉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이 공급자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죠. 가격 내려가면 물론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공급자들이 다 빠져버리겠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100원에 팔리는데 여기서만 50원에 팔린다. 그러면 여기서 안 팔고 딴 데 가서 팔겠죠.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가, 공급 곡선이 증가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요. 감소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양을 보시면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상향하죠. 아까 수요 곡선은 우하향했는데 이거는 우측으로 갈수록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증가면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감소면 왼쪽이에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왼손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왼손이 이게 공곡선이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수요곡선이다. 그리고 오수, 그 다음에 왼손은 공곡선이니까 이렇게 이제 오른쪽이 수요곡선이다만 알면 돼요. 그래서 오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손, 왼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수요곡선, 공곡선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일단 우리 교재로는 80페이지 거기 그 첫 번째 그 수요와 수요량의 정의, 그리고 이제 82페이지 수요 함수 그리고 수요 법칙, 그리고 83페이지 수요 곡선, 여기까지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80페이지 조금 덜한 그 유량과 저량의 부분, 그리고 이제 정의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 이쪽을 같이 아울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